마스크의 공명법의 원리, 공명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코와 입 주변의 진동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공명을 느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적의 높이는 자신의 목구멍 3분의 2 지점에 해당된다. 자, 가장 편안한 본인의 목소리 톤을 찾으려면 목구멍의 3분의 2 지점에서 목소리 톤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마스크 부분이 부드럽고도 맑게 울릴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마스크에 소리를 집중시키면 3분의 2 지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습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소리 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 톤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자신의 목소리 톤이 훨씬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 음역대의 소리를 내려고 애쓰면서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라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듣는 나의 목소리와 남이 듣는 나의 목소리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경로로든 녹음이 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기억이 어땠습니까? 아마도 아니 정말 이게 내 목소리가 맞아?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어색하기도 했을 것이고 심한 경우 듣기 싫다는 느낌마저도 들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남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어 나의 외이 바깥쪽의 귀만으로 듣지만 내 목소리는 바깥쪽의 외이와 동시에 성대의 진동이 뼈와 근육을 통해서 전달된 내이 안쪽 귀를 통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귀를 콱 틀어막고 말을 해보면 오로지 안쪽 귀인 내이로만 전해지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아들이고 싶진 않겠지만 녹음된 목소리가 사람들이 평소 전해 듣는 내 목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연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연습하는 이유, 바로 이 부분이죠. 사람들은 녹음된 본인의 목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자신이 평소 생각했던 목소리와 많이 다르다고들 합니다. 목소리 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반응들을 보입니다. 저 소리가 늘 제 목소리 톤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저는 항상 높은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귀찮더라도 녹음기를 항상 곁에 두고 연습하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오디오라든지 카세트 데크 녹음기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휴대용 보이스 레코더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항상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충분히 녹음 기능을 활용하신다면 자신의 녹음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고 목소리에 대한 실체를 알아보십시오. 따라서 아무리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은 녹음기를 항상 사용하시고 녹음을 하고 목소리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녹음기가 없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목소리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독을 하면서 내 귀로는 완벽하게 들린 발음일지라도 녹음기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면 잘못된 발음들이 툭툭 제 귀에 걸립니다. 전문적인 보이스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트여야 합니다. 이 교육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문장의 예문들을 읽을 때마다 녹음을 하십시오. 그리고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목소리는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면서 즐기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목소리에 좋은 느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 자신의 최적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마스크 공명을 활용한 본래의 내 목소리 톤 찾기.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목소리 톤이 실제 남이 듣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진짜 본래의 목소리 톤을 잡는 훈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마스크 공명법의 연장선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교육했던 마스크 공명법, 우리가 입과 코 주변을 진동시키면서 3초간 했었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할 때의 톤이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 톤인 것입니다. 소리를 낼 때 목의 느낌이 어떠합니까? 목은 전혀 긴장감이 없이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고 공기가 마스크에서 진동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리는 조금 전 언급을 했던 목구멍의 3분의 2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고난 음성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대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비강과 구강의 조화로운 울림으로 인한 크고 분명한 음성인데 이때 만들어지는 약간 낮은 톤이 목소리에 신뢰감을 부여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한 손으로 목을 부드럽게 감싼 다음 마스크 공명으로 소리를 내면서 목에 불룩 튀어나온 후두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편안한 소리를 냈다면 이때 후두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에서 부드럽게 진동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부러 높은 소리를 내보십시오. 후두가 위로 올라가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반대로 낮은 톤으로 발성을 하면 후두는 아래로 내려가며 목을 누르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발성 장애가 이렇듯이 후두 주변의 근육을 긴장하면서 자신의 본래 톤이 아닌 너무 높거나 낮은 톤으로 소리를 내서 생기는 것입니다. 목에 가볍게 손을 댄 채 평상시처럼 아무 말이나 해보십시오. 후두의 움직임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평상시에 불필요한 성대 근육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잘못된 발성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최적의 목소리란 목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입니다. 두 팔을 높이 들었다가 떨어뜨리며 자신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3번 정도만 이렇게 반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할 때의 톤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하는 도중에 동의의 뜻으로 그래 그래 이런 소리를 낼 때의 톤과도 비슷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본인의 그동안 잘못된 목소리 톤을 계속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최적의 목소리 톤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기업체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겪었던 목의 불편함과 현장에서 거래처와 또는 고객분들과의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종종 나오던 꺾어지던 음성의 원인이 다름 아닌 저의 잘못된 톤에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방송국에 근무하시는 초보 아나운서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신뢰감을 주는 좋은 목소리, 그런 좋은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있는 대로 낮게 깔고 뉴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목을 지나치게 누르면서 발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감이란 목소리를 아래로 내리 깔고 말을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방송 리포터로 활동하는 분들 중에 현장의 생생함과 발랄함을 그대로 전달하려다 보니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져서 이때도 역시 목을 쥐어짜면서 가성으로 발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뒤집어지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만든 최적의 톤은 약간 낮은 톤입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약간 톤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톤을 약간 높여서 소리를 내도 입과 코 주변은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톤을 더 높이게 되면 목 부분에 힘이 들어가면서 안면의 진동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입과 코 주변을 진동시킬 때 가장 편안한 톤의 풍부하고 섬세한 울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기가 앞니에서 튀어나오는 느낌을 갖자. 이번에는 하면서 같은 톤으로 해보겠습니다. 나, 니, 노, 마, 미, 모. 자, 따라서 반복해서 소리를 내보세요. 이때 안면 마스크를 진동시키며 음절을 길게 늘려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공기가 바로 앞니 뒤쪽을 치고 나가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중과 윗입술이 만나는 경계 부위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소리가 튀어나와 마치 무지개처럼 솟아오른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소리가 아치 형태를 그리면서 윗니에서 솟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소리를 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 니, 노, 마, 미, 모. 이렇게 소리를 내면 소리가 훨씬 맑게 울리면서도 멀리 있는 곳까지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즉, 소리가 공기 중에 연기처럼 확 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심지가 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침투력이 생겨서 상대방의 귀에 팍팍 꽂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차이를 느낄 때까지 다시 따라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나, 니, 노, 마, 미, 모 이렇게 반복해 보세요. 첫 음절을 약간 길게 느려서 발음을 하면서 마스크 공명을 좀 더 확실하게 느껴보도록 해보십시오. 다시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 니, 노, 마, 미, 모, 매, 미, 나, 무, 아, 침, 마, 당, 땅, 콩, 강, 정, 퐁, 당, 퐁, 당. 이번에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숫자를 센 후에 짧은 단어를 이용해서 말을 해보십시오. 목소리의 톤은 계속 일정하게 최대한 천천히 코와 입 주변 공명을 느껴가면서 해보십시오. 이때도 역시 복식 호흡을 적용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연습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연습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좋아. 멋있어. 행복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꿈이 있다.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끈기가 있다. 나는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다. 나는 반드시 본래의 내 목소리를 꼭 찾을 것이다. 자, 다음은 비음이 들어간 단어들로 이루어진 조금 더 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스크 부위의 울림과 윗니 뒷부분의 충격점을 느끼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 예문 따라서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랄랄랄라 노래를 부르며 나무 아래 앉아 노랗게 물드는 노을 지는 강을 바라본다. 냉장고 문을 열면 말랑말랑한 망고와 멜론, 달달한 바나나, 노란 마가린, 냄새나는 마늘, 냉동 만두가 놓여 있다. 마루 위에 바구니에는 미나리와 냉이가 담겨져 있고 마당에 나란히 늘어선 나무들마다는 둥글고 노란 모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2단계에서 익힌 발성법이 횡격막을 이용한 힘있는 발성에 치우쳤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좀 더 발전을 해서 부드럽게 마스크를 올리며 소리를 입 앞쪽으로 집중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소리가 강하기만 해선 매력이 없습니다. 부드럽고 섬세한 감정을 풍부하게 실을 수 있는 목소리만이 좋은 음성입니다. 여기까지 연습을 한 여러분들 좀 어떻습니까? 아마 평소에 말을 하던 목소리 톤과는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 좋다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어쩐지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는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본인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공명법을 제대로 사용을 하면 신기하게도 본인도 몰랐던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됩니다. 톤이 높거나 톤이 낮아서 고민하는 분들도 이것을 반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자신의 톤을 찾고 편안한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또 비음이 많이 섞여 나오는 사람들도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목소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음은 공기가 비강해서 많이 울려 생기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코가 큰 사람은 비강의 공간도 넓기 때문에 비음이 섞여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의 비음은 매력적으로도 들릴 수 있으나 지나치게 코맹맹이 소리처럼 답답한 느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제가 소개한 소리가 앞니에서 튀어나오는 느낌을 익히는 것입니다. 즉 공기가 코로 많이 올라가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려와서 윗니 뒤쪽으로 집중하면서 소리를 반복해서 연습해 보십시오. 지금껏 설명한 마스크 공명법과 윗니에서 소리가 튀어나오는 느낌을 잘 기억하면서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자주 이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이것을 통해 목소리 톤을 잡고 거리의 간판들을 공명음을 활용해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안정된 목소리 톤과 부드러운 공명음이 자신의 것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면서 혹시라도 목이 아프다면 발성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을 주어 소리를 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제대로 된 발성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이 교육에 초반에서 제시했던 목소리 진단법 15가지를 기억하십니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진단 15가지. 목소리에 자신이 없고 불만족스럽다. 목소리가 힘이 없고 작아서 기어들어간다. 목이 쉽게 지치고 목이 아프다. 지금의 목소리 톤이 너무 높거나 낮다. 허스키한 쇳소리가 나면서 말끝이 갈라진다. 목소리가 맑지 않고 탁해서 듣기 거북하다. 목소리가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다. 콧소리, 코맹맹이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긴장을 하면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을 더듬게 된다. 목소리가 무겁고 웅얼거리는 듯한 답답한 느낌이다. 발음이 부정확해서 대화 도중에 사람들이 네? 뭐라고요? 이 말을 자주 연발한다. 목소리가 생동감이 없고 밋밋하다.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다. 지방색이 드러나는 사투리를 심하게 사용한다. 말투가 어린아이와 같거나 혹은 툭툭 던지는 불친절한 느낌이 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목소리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배운 호흡법, 발성법, 공명활용법을 제대로만 익힌다면 모두 이 부분들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발음법과 강조법 등을 배우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했듯이 소리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는 잘못된 발성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발성법 이전에는 반드시 올바른 호흡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낯설기만 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최대한 쉽고 자세히 설명하면서 매일매일 적용하기에 편리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저 이론적으로만 알기만 해서는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여러분들 스스로가 소리를 내어 자기의 목소리의 변화를 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이 쉽게 지치고 아픈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목이 쉽게 지치고 아파요. 목이 약한 분들이죠. 저희 교육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학원의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은 매일같이 학원에서 장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 목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막상 강의를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목이 다시 쉽게 지치면서 갈라지고 꺾이는 듯한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끔씩 소리가 뒤집어질 때면 학원의 학생들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런 반응들을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민망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학원의 강사로서 마이크를 자주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목소리로 강의를 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강의를 할 때마다 힘을 주어서 말을 하다 보면 목소리는 어느새 변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자, 이 상태로 강의를 내가 언제까지나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미래가 암울하고 자신에 대한 걱정마저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분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직업의 특성상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교사나 강사, 교수분들은 반드시 1, 2, 3단계에 걸친 호흡법과 발성법, 공명활용법을 익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대에 엄청난 무리가 가서 목소리가 변하고 목이 아픈 고통을 감내하면서 강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강사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타고난 목소리는 참 맑고 예뻤는데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굵은 음성이 돼버렸네요. 참 어떻게 하면 좋죠?
너무 속상합니다. 자, 이러면서 자신의 변해버린 자신의 그 목소리에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냈던 분입니다. 강의를 할 때는 평상시의 목소리보다는 당연히 큰 음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흉식 호흡을 해서 목에 힘을 주어서 말을 하면 성대 오용의 결과로 성대 결절이 생깁니다. 성대 결절이란 오랜 시간 농기구를 사용하면 마치 손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게 성대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굳은 살이 자라는 것처럼 결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대 결절이 생기면 첫 번째, 숨을 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 말을 하기 위해서 양쪽 성대가 접촉할 때의 결절로 인해서 성대가 정상적으로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이 쉰 목소리의 음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대 결절이 생기면 말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목소리를 유지 관리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관리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평상시 말을 아끼는 것은 좋지만 침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성대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이것을 반복하며 허밍으로 동요 부르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이나 산 토끼 토끼야, 이 같은 쉬운 동요들, 이것을 방법을 통해서 최적의 음도에 맞춰서 익숙해질 수도 있으며 말을 하기 전에 허밍으로 성대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식 호흡의 기본 중의 기본, 복식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리를 마스크에서 공명시키는데 집중을 하자. 목이 아닌 입 앞쪽에서 소리가 만들어져야지만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낭독 훈련을 반복하고 공명 활용법을 익힙시오. 낭독 훈련을 반복하고 공명 활용법을 잘 익히는 것입니다. 적은 노력으로도 크고 풍부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강의 중에는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심으로써 성대를 촉촉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성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은 직업적인 필요성 때문에 절실함을 느껴서인지 호흡법과 발성법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습득했습니다. 이분은 2주 정도 지나자 호흡법에 익숙해졌고 3주 뒤에는 실제 말을 하면서 공명법을 활용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강의를 할 때 목에 힘이 빠지면서 목이 아픈 증상이 사라지고 이전보다 훨씬 맑고 부드러운 음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의 중에 중요한 곳을 강조할 때도 복근으로 공기의 양을 조절하면서 배에 힘을 주다 보니 소리에 힘이 실리고 강의 전반적인 느낌이 활기차졌다고 합니다. 강의의 느낌이 완전히 살아났다는 결과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처럼
본인에게 당장 필요하고 절실할 때는 빠르게 방법을 익히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목소리에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잘 알면서도 본인 자신이 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보이스 트레이너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습과 훈련에 게으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교육 도중에 중간에 포기도 하고 교육의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내는 분들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자꾸 해보십시오. 왜 나는 목소리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는가? 내 목소리가 지금보다 좋아지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내가 나를 설득하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갖고 목소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의지와 그 신념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 목소리 톤이 너무 마음에 안 든 분들을 위한 교육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 목소리 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목소리 마음에 안 듭니다. 참 교육생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봐왔는데요. 저희 교육생 중에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남성처럼 낮은 목소리 톤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제 목소리 톤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높고 또 어떨 때는 낮습니다. 평소 말을 할 때는 목소리가 낮은데 책 같은 것을 읽을 때는 톤이 다시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 목소리 톤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은 실제로 목소리 톤이 자주 변하거나 혹은 여성인데 목소리 톤이 너무 낮아서 남성 톤 같은 그런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여성이 남성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 참 이런 톤이 높아서, 목소리 톤이 높아서 고민하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인데 톤이 너무 낮거나 남성인데 톤이 높아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제가 교육 훈련을 하면서 이 방법, 이것을 통해서 최적의 음을 찾아내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목소리가 낮아서 고민하던 사람은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목소리가 높아서 고민하는 사람은 목소리 톤이 안정적으로 낮아지면서 최적으로 안정된 톤을 찾아가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이 방법을 반복해서 최적의 톤을 찾고 마스크 공명을 활용하고 나서 목소리 톤이 맑고 공명하게 이전보다 높은 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